했을 때 선택해서 보는 영역 그 기관들은 꽤 있고 근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그 중요한 세 개 영역에 비해서 조금은 이론적인 영역이다 보니 앞에 나와 있는 이론을 쭉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를 조금 푸시는 게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제가 앞에 있는 이론들을 다 설명은 해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만 조금 찝어드리고 문제로 접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문제에서 앞에 이론 나오는 것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는 수학 분석하고 BCG 매트릭스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적어서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예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프린트 드린 거는 약간 문제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없는 거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학 분석에 집중을 조금 뒀고요. 수학 분석하는 거하고 BCG 매트릭스에 관련된 문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제 감각 관련한 것들 문제를 조금 넣었어요. 그 문제도 이 공치달 교재에는 조금 부족하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넣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해 능력은 기본적인 경제학이나 경영학 상식들이 조금씩 이론에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국제감각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부하기 시작하면 되게 방대한 분야여서 공부를 너무 넓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쪽은 최대한 이론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좀 푸시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야기들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어떤 파트다라는 게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해결하실 때 혹시 모르는 용어나 생소한 말들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찾아가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 유형 1번 나와 있죠. 대표 유형 1번을 제가 놨는데 제가 앞부분부터 이론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대표 예제에 나와 있는 게 수학 분석이에요. 이거 지금 수학 분석이거든요. 수학 분석 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교재에는 수학 분석이 어떤 겁니다라는 설명이 없죠. 근데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제가 드린 프린트 첫 장 딱 넘겨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인가 제가 묶어가지고 제일 첫 장에 왼쪽 페이지 보시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용어에 관한 설명들을 다 그렇게 같이 지문의 형태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가 싸워야 되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수학 분석이 뭐다, BCG 매트릭스가 뭐다 라는 것들을 알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굳이 그 지문을 읽으실 필요가 없겠죠. 바로 문제를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왜 이게 켜져 있지? 자, 일단은 교재로 들어갈게요. 교재로 들어가서 조직이해. 제일 앞장부터 보실까요? 제일 앞에 이론 부분 중에 이론 파트 중에 조금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직이해 능력이에요. 조직이해 능력은
조직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건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 사람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팁에 조직체제의 의미하고 뭐 업무 이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뒷부분에 문제로 제시됐을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그냥 조금씩 체크하고 갈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장 넘기시면 자,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보시면 공식성과 영리성과 조직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에 관련된 건 조금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공식 조직은 그냥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업무적인 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공식 조직이라는 건 동호회나 소모임이나 뭐 어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 파악을 위해 뭐 신입사원들끼리 뭐 스터디하는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약간 업무적인 거와 연결성이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발전이나 개인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관계에 형성된 자발적 조직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다라고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요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 또 다시 나오는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뭐 요거 두 개는 뭐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고, 소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 뭐 요것도 당연히 이렇게 나눠진다. 규모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총 4개의 하위 능력으로 나눠져요.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 능력. 그래서 국제 감각 능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로 따로 조금 드렸고요. 이 업무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일을 할 때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 적절한 대응들, 적절한 전략들을 뽑아내는 거에 문제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제 이해 능력이나 경영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각 부서가 있죠. 총무부, 인사부, 그 다음에 뭐 영업부, 뭐 이렇게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보기 지문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뒤에 문제로 조금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들은 쭉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면 조직 403페이지에 조직 경영 전략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경영 전략 추진 과정은 한 번쯤 좀 보시고요. 목표를 설정한다. 근데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 도출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한다 라는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 이 환경 분석과 경영 전략 도출 요 두 파트에서 대부분 이 스왓 기법과 매트릭스, BCG 매트릭스 관련된 것들이 환경 분석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문제에서 주고 그걸 토대로 뭐 옳지 않은 전략 또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참가제도의 목적이나 유형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 체제 이해 능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조직 구조 형태. 요거는 많이 출제돼요. 요거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희 의사소통 능력 설명할 때 의사소통 능력 지문 중에
직능제별하고 사업부제별하고 매트릭스하고 네트워크제 나왔던 거 있어요. 의사소통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사업부제하고 매트릭스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 직능제 구조에서 사업부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직능제가 조직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걸 다운사이징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부제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도 문제로 출제되면 사업부제나 매트릭스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트릭스는 TFT 뭐 그런 관련 내용인데, 요 두 개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 조직 구조는 직능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그러니까 뭐 총무부, 인사팀, 영업팀, 생산팀, 재무팀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설립되어 있는 게 기능적 조직 구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조직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제품 1, 제품 2, 제품 3 이렇게 제품별로. 그러면 각각의 이 제품 팀 안에 영업도 있을 것이고 생산도 있을 것이고 뭐 회계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뭐 생산하는 제품 단위별로 팀을 사업별로 꾸려서 조직 구조를 하는 게 사업별 조직 구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에 조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수직 체계, 그러니까 기존 저희 구조, 회사 기업들의 구조죠. 요런 형태가. 그래서 요거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변화에는 조금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결제 체계가 정해져 있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서마다 뭐 연결성 짓는 시간이나 최고 경영자나 그 중간급들의 결제권자한테 결제를 받는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급변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대신에 사업별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 안에서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급격한 그 변화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별 조직 구조는 각각의 사업 팀들한테 권한을 조금 많이 줘요. 권한을 많이 이양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이 팀들이 각자 자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여서 훨씬 변화에 효율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요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조직 문화의 유형별 장단점, 뭐 요것도 문제화돼서 나오긴 하는데 요건 뒤에 문제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나왔을 때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론 파트 관련된 영역의 문제들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조직 문화 유형의 집단 문화나 개발 문화나 합리 문화나 계층 문화가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주요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들,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선 얘네들을 주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주고 위에 나와 있는 상황에 합당한 조직 문화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될 거잖아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집단 문화다라고 하면 집단 문화를 설명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뭐 이런 지문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표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에 관한 공부는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문제화돼서 나오는 것들은 포인트로 찝어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너무 시간 투자하시지 말고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꾸로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